일본 열도의 최남단에는 동중국해를 따라 1000km에 걸쳐 펼쳐진 하나의 섬 사슬이 있습니다. 그곳은 자신만의 세계를 이루며 존재합니다. 이곳은 바다가 단순한 경계가 아니라 산 그 자체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삶의 리듬이 시계가 아닌 조수와 바람 그리고 태양에 의해 정해지는 곳. 이곳은 오키나와입니다. 16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아열대의 낙원. 사파이어빛 바다 위에 에메랄드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일본 최남단 현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하늘에서 바라보면 마치 잊혀진 대륙의 조각처럼 보입니다. 산호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따뜻한 생명의 해류 구루시오가 흐릅니다. 이곳의 공기는 남다릅니다. 부드럽고 습하며 짭조름한 바다 향이 감돕니다. 그리고 열대꽃의 달콤한 향기까지. 히비스커스와 플루메리아 같은 꽃들입니다. 빛 또한 특별한 선명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퍼지는 그 빛은 바다의 푸른빛과 대지의 초록빛을 더욱 강렬하게 빛나게 합니다. 이곳은 멀리 떨어진 땅입니다. 지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분주한 일본 본토의 첨단 대도시들과는 다른 곳입니다. 이곳은 자신만의 역사를 지닌 곳이며 자신만의 언어와 영혼을 가진 곳입니다. 이 이야기는 고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바다와의 깊고 오래된 연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삶을 길러주고 문화를 형성하며 간인하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 이 특별한 세계의 한편을 고향으로 삼은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오키나와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키나와의 삶은 아열대 환경에 의해 근본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와의 깊고도 피할 수 없는 연결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섬들은 콘크리트 빌딩 숲과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도쿄의 숨가쁜 속도감이나 오사카와도 다릅니다. 이곳에는 보다 느리고 차분한 리듬이 흐릅니다. 자연과 깊이 조화를 이루는 삶의 방식입니다. 분위기는 여유롭고 격식이 없으며 평온함이 가득합니다. 현지인들은 이를 우치나 타이무, 즉 오키나와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시간 자체에 대한 또 다른 철학입니다. 서두르지 않는 삶의 태도이며 일정은 엄격한 규칙이 아닌 유연한 길잡이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교감을 위한 순간이 엄격한 마감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지나가길 차분히 기다릴 줄 아는 여유. 눈부신 푸른 하늘이 순식간에 짙은 회색으로 변했다가 몇 분 만에 다시 맑아지는 풍경.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삼핀차 한 잔을 나누는 마음. 들른 이웃과 함께 마시는 현지 제스민 차입니다. 섬들 자체도 오랜 산호초가 짜낸 하나의 테피스트리와 같습니다. 얌바로라 불리는 울창한 아열대 숲과 장엄한 석회암 절벽들, 만자모국과 같은 풍경들입니다. 수천 년에 걸친 바람과 파도가 빚어낸 풍경입니다. 이곳의 기후는 1년 내내 따뜻하며 무덥고 습한 여름과 애미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온화하고 쾌적한 겨울은 얇은 재킷 하나면 충분할 정도입니다. 이 지속적인 따뜻함은 풍요로운 생태계를 키워냅니다. 육지와 바다 모두에서 말입니다. 섬들을 둘러싼 터키섬빛 바다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아름다운 산호초 군락의 터전입니다. 특히 케라마 제도와 야에야마 제도 주변은 오키나와를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었습니다. 해양 생물학자들과 다이버들에게 말입니다. 이 자연의 풍요로움은 단순한 배경이 아닙니다. 오키나와 삶의 방식 그 자체의 기반입니다. 음식과 경제는 물론 정신적 신념까지, 그리고 사람들의 기질까지도 형성합니다. 오키나와의 하루는 종종 바다와 함께 시작됩니다. 수많은 해안가 작은 어촌 마을들에서는 아침의 일상이 세대를 거쳐 변함없이 이어져 온 하나의 위식과도 같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 카반이라 불리는 작은 어선들이 해안으로 돌아옵니다. 배 안에는 바다의 풍요로운 수확이 가득합니다. 현지 시장인 마치고와이면 지역 공동체의 활기찬 심장과도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활기찬 장사 소리와 사람들의 대화가 가득 울려 퍼집니다. 그 모습은 조용하고 형식적인
일본 본토와는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곳은 관계가 거래만큼 중요한 곳입니다. 그만큼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상인들은 대개 따뜻하고 세월의 흔적이 묻은 얼굴을 가진 노년 여성들입니다. 그들은 손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가족 안부를 묻고 신선한 채소의 무게를 달거나 참치를 손질하면서도 조언을 건넵니다. 어떤 해조류를 가장 맛있게 조리하는 방법이나 오래 끓이는 스튜에 어울리는 돼지고기 부위 같은 것들입니다. 이웃 공동체 속에서 삶은 사람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구구라 불리는 낮은 돌담은 산호석회암으로 만들어졌으며 집의 경계를 나누지만 시야나 대화를 가로막지는 않습니다. 문은 종종 열려있고 아이들은 조용한 골목에서 자유롭게 뛰어놉니다. 그 웃음소리가 집들 사이로 울려 퍼집니다. 이곳에는 리마루라 불리는 강한 공동체 의식이 있습니다. 이는 곧 서로 돕고 협력하는 정신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산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정원에서 수확한 망고를 이웃과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한 무리의 남성들이 태풍이 지나간 뒤 함께 지붕을 수리하기도 합니다. 또 마을 전체가 몇 주 동안 힘을 모아 연례 축제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요인들은 깊은 존경을 받으며 이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지혜를 전하는 적극적인 구성원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정원을 가꾸고 동네 아이들을 돌보며 구전으로 전해지는 역사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전통 기술들은 이 문화의 근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깊이 뿌리내린 공동체 정신은 섬의 과거로부터 이어진 유산입니다. 그것은 필연적인 적응이었으며 외딴 섬이라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때로는 거친 자연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심지어 나하에서도 오키나와 최대 도시이자 현청 소재지인 그곳에서도 삶은 여전히 한층 더 여유롭고 마을 같은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일본 본토의 도시들과 비교해보면 말입니다. 삶의 속도는 더 느리고 사람들의 교류는 더 따뜻하며 공동체와의 연결은 여전히 일상생활의 중심축으로 남아있습니다. 오키나와를 이해하려면 그 독특하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수세기 동안 이 섬들은 일본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독립된 국가였으며 유큐 왕국이라 불렸습니다. 전략적인 위치 덕분에 해상 무역로의 교차점에 자리 잡았고 왕국은 번영하고 국제적인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중국 제국과 봉건시대 일본, 동남아시아 그리고 한국을 연결하며 말입니다. 전쟁보다 외교와 무역 중심이었던 이 역사는 오키나와의 풍부하고 독창적인 문화 정체성을 남겼습니다. 그 문화는 일본의 다른 지역과는 확연히 다른 오키나와만의 개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정체성의 중심에는 오치난추 정신이 있습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이 자신들을 부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는 바다의 사람들 혹은 밧줄의 사람들을 뜻하며 그들의 항해 전통을 상징합니다. 유큐 왕국의 유산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하에 있는 장엄한 슈리성은 과거 왕궁이었던 곳으로 그 독립된 시대를 상징하는 강력한 표식입니다. 그 건축 양식은 아름답고 조화로운 융합을 보여줍니다. 일본과 중국 문화의 영향을 담아낸 모습입니다. 이는 왕국의 뛰어난 외교 역량을 증명합니다. 유큐 문화는 지금도 살아 숨쉬는 전통입니다. 그 생명력은 다채로운 예술 속에 드러납니다. 전통 빈가타 직물은 선명한 색감으로 유명하며 정교한 스텐실 염색 문양이 특징입니다. 섬의 자연미와 파도, 꽃과 새들을 놀라울 만큼 세밀하게 표현합니다. 산신의 선율은 뱀가죽으로 덮인 세 줄 현악기로서 오키나와의 영혼이 담긴 배경음악과도 같습니다. 부드럽고 애잔한 그 멜로디는 사랑과 상실의 이야기를 담은 민요와 함께 흐릅니다. 섬의 아름다움과 역사 속 슬픔까지 노래합니다. 다채로운 축제, 즉 마츠리는 1년 내내 이어집니다. 나하하리 축제의 우렁찬 북소리와 용선 경주부터 나하하리 축제에 이르기까지 오봉 시즌 동안 성 전역에서 펼쳐지는 에이사 춤까지 이어집니다. 아엠 기간은 전통 의상을 입은 젊은이들이 무리를 이루어 마을 곳곳을 행진합니다. 힘차게 춤추며 거대한 오다이코 북의 강렬한 리듬에 맞춰 움직입니다.
조상과 문화유산을 기리는 역동적인 축제입니다. 그들의 전통을 기념하는 순간입니다. 유큐의 뿌리에 대한 깊은 자부심은 오키나와 정체성의 핵심 기반입니다. 오키나와 고유 언어인 우치나구치는 오늘날 일상에서 널리 쓰이지는 않지만 다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보존 단체들과 문화 지도자들이 힘을 모아 이 중요한 유산이 사라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경제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복합적인 구조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함께합니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의 삶은 바다와 땅의 의존에 이어져 왔습니다. 어업은 지금도 중요한 산업이며 해안 공동체는 풍부한 주변 해양 자원에 의지해 살아갑니다. 참치와 가다랑어 그리고 다양한 산호초 물고기들은 지역 식생활과 경제의 핵심을 이룹니다. 농업 또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열대 기후는 사탄수수 재배에 이산적이며 광활한 들판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 사탕수수는 유명한 오키나와 흑설탕, 즉 코쿠토로 가공됩니다. 또한 섬에서는 열대 과일도 생산됩니다. 파인애플과 망고, 그리고 시화사 같은 새콤한 감귤류까지 다양합니다. 또한 독특한 채소들도 재배되는데 보라색 고구마임, 베니이모가 대표적입니다. 소규모 가족 경영 농장과 사업체들은 많은 지역 경제의 중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삶의 방식을 지켜가며 돼지와 깊이 연결된 전통을 이어갑니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관광산업은 가장 큰 경제 동력이 되었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오키나와의 깨끗한 해변을 찾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다이빙 명소와 케라마 제도 같은 장소들, 그리고 독특한 문화 명소들까지 오키나와 츠라오미 수족관 같은 곳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러한 관광객 유입은 번영과 발전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상당한 과제도 안겨주었습니다. 경제 성장과 자연환경 보존 사이에서 섬세한 균형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역 문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그리고 때로는 복잡한 요소가 오키나와 경제에 존재합니다. 바로 미국 군사 기지의 존재입니다. 이 기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섬 곳곳에 자리 잡아왔습니다. 기지들은 수천 명의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지만 제한된 땅 위에 광범위하게 자리한 그 존재는 지속적인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논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현대 오키나와의 독특하고 다층적인 정체성에 또 하나의 층위를 더합니다. 오키나와 음식은 그 역사와 환경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건강하고 풍미가 깊으며 몸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음식들입니다. 오키나와 음식은 특히 장소 문화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신선하고 지역에서 난 식재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식단에는 채소가 풍부하며 지방이 적은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이 포함됩니다. 그 중심에는 누치고스이라는 철학이 있습니다. 이는 삶을 위한 약이라는 뜻으로 음식은 맛있을 뿐만 아니라 몸을 치유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요리 중 하나는 고야 참프로입니다. 쓴맛이 나는 여주인 고야를 넣어 볶아 만든 요리입니다. 썸두부와 달걀, 돼지고기가 함께 들어갑니다. 그 쌉싸름한 맛은 익숙해져야 하지만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현지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오키나와 음식의 핵심입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돼지의 울음소리만 빼고 모든 부위를 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라오테처럼 천천히 졸인 삼겹살 요리는 매우 부드럽고 감칠맛이 깊으며 입안에서 녹아내립니다. 오키나와 소바 역시 많은 사랑을 받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일본 본토의 소바와는 꽤 다릅니다. 붉고 쫄깃한 밀가루 면발과 진한 국물이 특징입니다. 보통 졸인 돼지고기와 초생강, 파를 올려 먹습니다. 물론 바다는 풍부한 해산물을 제공합니다. 우미부도, 즉 바다부도도 그중 하나입니다.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식감과 함께 신선하고 짭조름한 맛을 냅니다. 또 다른 지역 별미는 지마미 도후입니다.
땅콩으로 만든 부드럽고 고소한 푸딩 같은 음식입니다. 오키나와 음식 문화는 또 하나의 원칙을 따릅니다. 바로 하라하치부입니다. 이는 유교에서 유래한 가르침으로 배가 80% 찼을 때 식사를 멈추라는 뜻입니다. 이 절제의 식습관은 섬 주민들의 건강과 장수에 기여한다고 여겨집니다. 가정식은 오키나와 음식 문화의 중심입니다. 조리법은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함께 식사하는 시간은 가족 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박한 지역 식당들인 쇼쿠도는 어느 마을에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단순하지만 맛있고 합리적인 가격의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 음식의 진정한 영혼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오키나와의 삶은 물속과 물가에서 이루어집니다. 바다는 단순한 자원이 아닙니다. 놀이터이자 안식처이며 언제나 영감을 주는 존재입니다. 이 섬들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들을 품고 있습니다. 미야코 섬의 평화로운 해안부터 다케토미 섬의 별 모양 모래사장까지 이어집니다. 작은 별처럼 생긴 해양 원생 생물의 외골격이 그 해변의 모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해변은 집 앞마당의 연장선과도 같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이고 바비큐를 즐기며 조용히 사색하는 공간입니다. 다이빙과 스노클링 문화는 삶 속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차노초는 지역민들의 큰 자부심이며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운 연약한 수중 세계입니다. 이 바다의 열대우림을 탐험하는 일은 현지인들의 일상적인 취미이자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큰 매력입니다. 이 바다에는 놀라운 만큼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살아갑니다. 작고 화려한 갯민 순달팽이부터 거대한 쥐가오리와 이동하는 혹등고래까지 다양합니다. 무성한 아열대 숲인 얌바루는 오키나와 본섬 북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또 다른 형태의 자연 속 휴식을 선사합니다. 짙고 푸른 이 원시 숲에는 희귀하고 고유한 동식물 종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날지 못하는 오키나와 뜸부기도 있습니다. 이 오래된 숲속을 걸어가는 일은 숨겨진 폭포와 다양한 야생 생물들과 함께 대지와 깊이 연결되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러한 야외 중심의 삶은 항상 곁에 있는 바다와 거치고 아름다운 자연 풍경 속에서 형성되었습니다. 그 결과 자연에 대한 깊은 존중과 환경을 지키려는 강한 의식을 키워냈습니다. 섬 주민들 사이에서 말입니다. 이러한 연결은 영적인 의미도 지닙니다. 신성한 숲인 우타키가 섬 곳곳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조용히 기도하는 장소이며 유큐 고유신앙의 성지입니다. 아무리 외딴 곳이라 해도 오키나와는 현대적이고 잘 연결된 사회입니다. 잘 정비된 도로와 고속도로만 덕분에 본섬 내 이동은 매우 효율적입니다. 아름다운 해안도로들은 작은 섬들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지며 매 순간 눈부신 풍경을 선사합니다. 이 군도를 오가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페리와 고속선 네트워크가 필수적입니다. 이들은 생명선과도 같은 존재로 섬과 섬을 서로 이어줍니다. 이러한 항해는 일상생활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바다의 풍경은 이 섬나라의 해안적 본질을 상기시킵니다. 섬과 섬 사이를 오가는 페리 여행은 오키나와 경험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닷물이 튀는 감촉과 파도 위를 스치듯 날아가는 날치의 모습, 그리고 수평선 너머로 새로운 섬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까지 이시가키와 미야코, 그리고 외딴 요나구니 같은 섬의 작은 고만들은 멀리 떨어진 군도의 여러 지역을 본섬과 일본 본토에 연결해줍니다. 마을들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모습입니다. 작은 마을들에서는 전통적인 오키나와 가옥을 볼 수 있습니다. 상징적인 붉은 기와 지붕과 함께 말입니다. 집을 지키는 시삭, 사작의 석상과 주변의 돌담인 쿠쿠도 함께합니다. 이러한 구조들은 모두 거센 태풍의 바람을 견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건축물들 곁에는 현대식 콘크리트 건물과 상점, 관공서들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 양식의 혼합은
오키나와 삶의 더 큰 현실을 보여줍니다.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현대사회의 편리함과 필요성을 받아들이는 사회입니다. 그 결과 독특한 풍경이 만들어집니다. 나하의 현대적인 모노레일과 시간이 멈춘 듯한 다케토미에 모래길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물소 수레는 여전히 주요 교통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오키나와의 젊은 세대에게 삶은 특별한 균형 속에 존재합니다. 섬에 깊이 뿌리내린 전통과 현대적이고 세계화된 세상의 강한 영향력 사이에서 말입니다. 교육 시스템은 매우 우수하며 지역 학교와 대학들은 탄탄한 교육 기반을 제공합니다. 교육 과정에는 지역 문화 요소도 자주 포함됩니다. 산신, 연주 수업이나 에이사춤 공연 같은 것들입니다. 이를 통해 전통 문화가 다음 세대에 이어집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고등교육이나 특정 직업 기회를 위해서는 많은 젊은 오키나와인들이 일본 본토로 떠나기도 합니다. 도쿄와 오사카 같은 도시들은 섬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수많은 가능성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곳입니다. 본토로의 이동은 흔한 성인식과도 같은 과정입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삶 속에서 인명의 대도시 생활을 경험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고향의 끈끈한 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하지만 오키나와의 연결, 그리고 우치난추라는 정체성은 여전히 매우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섬으로 돌아가고 싶은 강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학업을 마치거나 직장 경험을 쌓은 뒤에 말입니다. 그들은 가족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하며 자신의 아이들을 안전하고 자연이 풍부한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란 공동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 그리고 시각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것은 오키나와 사회의 역동적인 변화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팜투테이블, 카페 같은 혁신적인 사업이나 현대적인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기도 합니다. 전통 문양을 현대적으로 접목한 공간들입니다. 오키나와가 직면한 과제는 충분히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섬에 남거나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혁신과 경제 성장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독특한 문화유산과 평화로운 삶의 질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섬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오키나와의 낮과 밤의 리듬은 태양과 바다가 만들어내는 뚜렷한 대비 속에서 흐릅니다. 낮은 빛, 에너지 그리고 활기로 가득합니다. 해변에는 웃음소리와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시장에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항구는 끊임없이 활기를 띱니다. 어선과 관광 페리가 오가며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 에너지는 바깥을 향해 있습니다. 태양과 바다, 그리고 섬이 선사하는 활기찬 야외 생활을 축하하는 듯합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하늘은 눈부신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고 깊은 평온함이 내려앉습니다. 저녁 시간은 조용하고 내면에 집중됩니다. 삶은 집과 이웃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가족들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딘가에서는 산신 소리가 따뜻한 밤 공기 속을 타고 동네 이자카야에서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친구들이 모여 음식과 술을 나누는 곳입니다. 마을은 점점 고요해지고 도마뱀 우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까지. 더 외딴 섬들에서는 도시의 불빛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밤하늘 가득 숨막힐 듯한 별빛이 펼쳐집니다. 그 풍경은 섬이 우주 속에서 차지한 위치를 염오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이 밤의 고요함은 섬 생활에서 소중히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휴식과 사색의 시간이자 공동체의 유대를 부드럽게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다가올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면서 말입니다. 이 낙원 같은 섬의 삶에도 결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오키나와를 아름답게 만드는 바로 그 지형은 동시에 큰 어려움도 가져옵니다. 이 섬들은 태풍의 길목에 위치해 있으며 주민들은 강력한 폭풍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튼튼한 집을 짓고
거센 폭풍을 견딜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왔습니다. 평화로운 고립감은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생활비는 비교적 높은 편이며 많은 물품을 일본 본토에서 들여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기회 또한 특히 관광산업의 분야에서는 제한적입니다. 특히 더 작고 외딴 섬들일수록 그 어려움이 더욱 큽니다. 그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끊임없는 환경적 압박도 존재합니다. 인기 있는 관광지라는 특성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연약한 산호초를 보호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한 백화 현상으로부터 지키며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깨끗한 자연 경관을 보존하는 일은 지역사회가 끊임없이 씨름하는 과제입니다. 사람들은 경제를 유지하면서도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바로 그 아름다움을 희생하지 않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이는 매우 섬세한 균형이며 신중한 계획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도전은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강인함과 현실적인 태도를 길러주었습니다. 거대한 자연의 힘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온 데서 나온 조용하지만 단단한 힘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곳에 남기를 선택할까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진 세상 속에서 말입니다. 무엇이 사람들을 이 외딴 남쪽 섬들에 붙잡아 두는 걸까요? 그 답은 거대한 기념물이 아니라 일상의 단순하지만 깊은 진실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남습니다. 가족과 공동체에 끊을 수 없는 유대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소속감을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가까이 사는 것을 넘어 사람과 사람이 깊게 연결된 곳이라는 느낌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교할 수 없는 안전함 때문에 남습니다. 아이들을 자유롭게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공동체가 함께 아이들을 지켜봐주는 곳에서 말입니다. 그들은 평화와 삶의 조용한 리듬을 위해 남습니다. 그 리듬은 자신과 세상에 대해 더 깊이 연결되게 합니다. 끊임없는 소음과 산만함의 시대 속에서 오키나와는 드물고도 소중한 평온함을 선사합니다. 그들은 문화를 위해 남습니다. 자신들만의 류큐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과 그 전통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또한 조상들과의 깊은 연결을 위해 남습니다. 같은 땅 위에서 살아가고 같은 바다를 항해한다는 감각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바다를 위해 남습니다. 조상들을 지탱하고 영감을 주어온 바다와의 깊고 영적인 연결 때문입니다. 수세기에 걸쳐 이어져 온 관계입니다. 그 연결은 산호초만큼 깊게 이어져 있습니다. 따뜻하고 짭조름한 바닷바람 속에 실려오는 고향의 감각입니다. 마치 자신의 뿌리가 이 섬 자체와 서로 얽혀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오키나와의 삶은 아름답게 조율된 균형 속에 존재합니다. 자랑스러운 고대의 역사와 역동적인 현대의 미래 사이에서 거칠고 거대한 바다의 힘과 공동체의 따뜻한 온기 사이에서 소중한 고립감과 따뜻한 환대정신 사이에서 말입니다. 이곳은 무역풍에 의해 빚어진 땅이며 향해 왕국의 유산과 조용하지만 굳건한 회복력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이곳에서 삶은 분과 시간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대신 밀려오는 파도의 리듬과 함께 나누는 식사의 온기 속에서 흐릅니다. 익숙한 민요의 멜로디 속에서 그리고 하루하루 스쳐가는 단순하지만 깊은 아름다움 속에서 말입니다. 이는 끊임없이 더 빨라지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자연과 연결된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공동체와 섬이 전해주는 오래된 지혜와 함께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와도 같습니다.